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왜 중국발 장깨주의 넘어서야 할까?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2017년 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대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한중 청년의 힘찬 악수, 함께 만든 번영의 미래, 이런 주제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한신대학 윤평종 명예교수의 조선일보 칼럼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중국발 장깨주의를 넘어서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발 장깨주의 넘어서야 하는 말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깨주의 탄생이란 책이 문제입니다. 중국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책이지만 우리 외교 방향에 도움된다고 문 전 대통령이 계속 중국을 노골적으로 옹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은 중국 푸틴 대학에서 미중 관계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가운데 김희교 교수가 지은 책으로 누구나 함부로 말하는 중국,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국이란 말이 그런 대로 흥미를 끌게 됩니다. 오는 8월 24일이 한중수교 30주년이 된 날입니다. 30주년째 화두가 장깨주의다.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SNS에 장깨주의 탄생이라는 책을 추천한 것이 계기가 됩니다. 문재인의 띄운 중국 연구서가 베스트셀러로 등록한 사실은 우리에게 중국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기에 충분합니다. 장깨라는 말은 중국의 중국 음식을 비하하는 말로서 중국인을 낮춰 부르는 멸칭이라고도 합니다. 멸칭은 멸시해서 부른 말이라는 뜻이죠. 더욱 관심을 끌기 충분합니다. 그래서 중국 상인이 돈을 모든 손금고가 장깨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중인을 비롯 비하하는 속어에는 중국인을 장깨, 일본인을 쪽발이, 한국을 조선쟁이라고 비하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깨주의는 20세기 전후 체제를 넣어 21세기 미중 패권 경쟁 승리를 노리는 미국이 부추기고 한국 보수가 만든 신냉전의 기획 담론이라는 것이 장깨주의 탄생이라는 책의 요지입니다. 장깨주의는 모든 사안에 중국을 악마화하고 중국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을 퍼뜨리는 신식민주의적 유사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한국 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중국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장깨주의의 탄생이 보기엔 한국 보수는 패권 유지를 위해서 미국의 혐오, 혐중 공시에 편승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배타적 민족적 정서와 결합해서 반중 정서가 창궐하고 있다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은 중국에 대한 배타주의 때문이라니 저자는 한국관도 제대로 모르면서 쓴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 역사는 고사하고 6.25 때 남침해서 300여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죽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참전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인은 그냥 역사연히 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웃나라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문 전 대통령이 사드 산불 정책으로 중국 초청어 국빈 방문을 베이징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기자와 경호원이
중국 영원에 폭행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혼밥까지 들면서 핍박을 당해도 북경대 강연에서는 중국은 높은 산, 한국은 적은 산이라면서 아부성발언으로 중국에 대한 지나친 저해 때문에 생긴 중국 정서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그런 책을 썼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해서 책이 많이 팔렸다고 자랑까지 한다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언론의 장깨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문재인은 논쟁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 외교가 가야 방이 무엇인지 도움이 된다고 칭찬일색입니다. 장깨주의 탄생은 한국 진보의 친중 편향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때 현중 장깨주의와는 정반대로 중국에 대한 조정래 소설 정글 말리지 기대가 팽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정부 때부터 미국을 넘어 세계 제일 중국이야말로 우리가 미래로 추앙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그렇죠. 어떻든 중국은 미국 국가의 최대 경제 파트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국의 대국 굴기가 한국 역사에 깊이 자리한 대중 소국 의식을 강화했던 치명적인 사실입니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같은 대국을 띄우면서 작은 나라 한국이 중국과 함께 할 것이라는 2017년 당시 문재인의 베이징 대학 연설은 사실 제국 중국에 납작 엎드린 변방국의 충성 맹세였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역사상에 이런 매우 현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불쾌하고 수치스럽다. 중국이 굴복한 사드 3불 약속과 함께 주권국가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치욕적인 문구입니다. 중국을 기리는 한국 진보의 짝사랑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줄도 모르는지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진보주의 진영이 사상의 은사로 경배하고 문재인이 존경한 고 리영희 교수는 중국 혁명을 인류사의 전무후무한 정신혁명이라고 성찬했을 정도라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반중 감정은 중국의 자업자득입니다. 이웃 나라들을 힘으로 급박한 반중 제국주의가 중국 대망론과 정반대인 현중 장깨주의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서구가 루소포비아, 러시아 혐오증을 생성한 게 아니라 푸틴 침략이 러시아 혐오증을 낳은 것 같은 이치인 셈입니다. 결국 장깨주의든 중국 대망론이든 국제정치에 대한 지나친 주관적 해석은 중국이 해롭습니다. 진정한 중국몽을 이루려면 중국은 첫째 민주주의, 둘째 법치주의, 셋째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국 헌법에 담고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객관적 실체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손잡고 장깨주의를 완전히 극복할 때 비로소 한중관계의 100년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